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P 500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가에 닿을랑 말랑 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도 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시황 분석부터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3일째 반등했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기준을 보면 사상 최고가랑은 아직 약간 한 0.7% 뭐 그 정도 있는데요. 4월 30일 이후에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우는 약보합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가로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장중 뭐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오늘 S&P 500이 사상 최고가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장중 최고가까지 불과 1포인트 차이로 붙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렇지만 약간 뒤에는 이제 뒷심 부족으로 좀 밀렸지만 그만큼 시장이 지금 아주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안에선 11개 섹터가 어느 날은 이쪽이 올랐다가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시장이 지금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술주들도 나름 선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기업들을 얘기했던 소위 아크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가가요, 70달러를 드디어 이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유가는 이제 텍사스유 기준인데요, 7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오늘 한 0.8% 올라가면서 11개 섹터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기술주도 강보합으로 오늘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라든가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주가 오늘 골고루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가 오늘 다시 한번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는 것이 결국 알츠하이머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뭐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이오젠인데요. 바이오젠 오늘 주가는 이제 결국 등락 끝에 이제 보합으로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전날에서의 급등에서 약간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소한 세 군데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난 첫날 찍었던 그 가격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시티그룹, 어틀랜틱 에쿼티, 로버트 베어드 모두 매도 의견이었는데요. 중위를 올려놨고요. 각각의 목표 주가는 440달러, 415달러, 382달러가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FDA 승인이 사실 바이오젠 같이 작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그 엄청난 거죠. 그 매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 되겠고요. 다만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 같은 큰 다시 한번 희망을 봤다. 뭐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이 어저께 이제 개발 제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애플이 오늘 다시 한번 강보합 정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의견이 바뀐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코멘트 정도 나왔고요. 다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사가 다시 한번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겠고요. 4월 말에 175달러에서 185달러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뭐 강한 자신감. 쉽게 해서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 2조 달러 좀 넘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이제 3조 달러 간다는 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진행자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언제냐라고 딱 얘기했더니 뭐 늘상에 하는 얘기지만 12개에서 18개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년 안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 이제 5월에 중국 내 자동차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비해서 한 29% 늘어났지만 주가는 뭐 큰 재미가 없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여전히 그 여행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냐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지금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미국이 여행이 지금 늘어난 건 팩트입니다. 다만 이제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트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를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요.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등이 각각에 적용됐던 이제 여행 제한 조치를 단계를 약간씩 개선시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 중에 하나인 델타 항공이 오늘 2%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소위 저비용 항공사,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저비용 항공사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인데요. 이걸 역시 오늘 1% 내외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제프리스 증권에 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로
매수로 올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밖에 오늘 따로 차트는 준비 안 했지만 크루즈 선사들의 주가도 오늘 또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크루즈는 이제 7월 본격적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공식 이제 출항할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가격 나오는 가격들이 2019년 가격보다 훨씬 비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항공료 마찬가지 크루즈에 대해서 그 여행하는 그 비용이 엄청 올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트업 디맨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아마 내년까지 이런 거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밈 주식이 이제 지난주부터 해갖고 한 거의 열흘째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죠. 그 한국판은 AMC나 게임스탑이 있는데 하여튼 AMC가 중심인데요. 오늘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나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제 밈 주식들도 여러 가지 이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좀 있었는데 그 햄버거 업체 3위 업체 아닙니까? 쉽게 해서 이제 맥도날드가 가장 큰 미국의 체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거킹이고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이 웬디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웬디스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항상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항상 유명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버거킹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치가? 대부분이요? 어디 있나요? 버거킹 전략입니다. 항상 버거킹은 항상 대각선이 있거나 좀 약간 딱 마주 보는 곳에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랑 마주 보는 곳. 아, 맥도날드요? 네.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으면서 항상 바로 1대1로 경쟁을 하는 거가 이제 버거킹의 투자 전략이고 마케팅 전략인데요. 웬디스는 그들이 없는 곳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도 없는 곳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안 보이는 데 가서 조그맣게 하는 것들이 뭐 커피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원래 이상적으로는 이제 경쟁 업체가 있는 위치에 가야 된다 그렇겠죠. 이런 이론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웬디스는 이걸 피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딱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웬디스가 오늘 25%나 급등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또 레딧에서 많은 올려나오면서 그러니까 밈 주식으로 좀 분류됐다는 그 말 자체로 인해서 주가를 급등하는 그런 나름 하여튼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디스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20%나 올랐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워서 지금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레딧에 있는 이 톡방 참여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분들이 치킨 텐디스라고 하는 뭐 웬디스의 메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레딧주 반열에 편입을 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애플에 대해서 좀 bullish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2조 1,000억 달러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시가총액이 이제 내년에는 3조 달러를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2조 1조 달러인데 이제 내년인데 이제 3조 달러. 그래서 내년이라는 것은 12개월에서 18개월을 얘기하는 거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기대와 달리 이제 올해는 재미가 없잖아요. 뭐 애플도 재미없고 아마존도 재미없지만 상당히 기대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이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워낙 이제 북미 지역이나 선진국에서는 압도적인 이제 선호도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인데 지금 시장 자체는 작년에 이제 성장주에서 올해 경기 민감 가치주로 가니까 약간 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이익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재미없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 자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1년 정도 늦었고 특히 작년에는 하려고 그래도 팬데믹 때문에 활동을 안 했으니까 소위 5G에 대한 투자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5G의 시대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게 지연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아이폰 12 그리고 금년 가을에 나올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플러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 다음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앞으로 5, 6년 지나면 제품 매출만큼의 서비스 매출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 매출이 정말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을 쉽게 얘기하면 아이클라우드에 돈을 내건 아니면 다양한 애플의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댄 아이브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댄 아이브스가 우리에게 이제 테슬라 블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네네. 애플의 블로도 지금 주목을 받았고 참고로 애플이 이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컨퍼런스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뭔지 댄 아이브스가 정리를 해서 또 올린 내용도 있으니까요. 애플 주주분들께서는 이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된 채용 공고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인 공고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해냈네요. 네, 그 졸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이제 졸트라고 해서 얼마만큼 이제 잡이 이제 열리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인을 하는 숫자인데요. 이걸 이제 매달 발표하는데요. 4월에 이제 구인자 수라고 이제 쉽게 번역하면 당초 전망은 818만 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93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830만 명에 비하면 또 한 번 100만 명이나 늘어나면서 이것이 결국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역시 레저라든가 응대업종,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거든요. 식당이라든가 그 숙박, 호텔 이런 것들, 뭐 이런 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레저 앤 허스피탈리티라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식당 쪽에서 34만 9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관심 있게 뉴스 찾아보고 해외에 혹시 지인분들 계시면 다들 얘기합니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 직원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트럼프 시대에 이제 소위 이민법에 대한 강화를 적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일하기 싫은 분들은 잘 일을 못하게 한 것도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래도 또 일부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저축해 놓은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받았으니 지금 일하기에는 아직까지 찜찜했던 분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가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웨이터가 부족하고 웨이트리스가 부족하다는 얘기. 그러면서 반농담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CNN에서 직접 앵커들이 하는 일이 웨이터란 말을 그렇게 자주 쓴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마주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로 사람을 많이 뽑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 채용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사인 이렇게 뉴스 보면 헬프 원티드란 말이 여기저기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우리로 보면 꿈 같은 얘기지만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기타 서비스가 11만 5천 명, 그리고 내구성 제조제 공장 이런 쪽에서도 7만 8천 명이나 일자리를 좀 열어놨는데 사람을 좀 쉽게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넘쳐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재개되면서 조금 화랑을 보일 것 같은 업종에서 사람을 많이 뽑는 것 같은데 혹시 팬데믹 기간에 해고 건수가 굉장히 많았던 분야에서 지금 네네. 이제 많이 뽑는다 이렇게 이해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가 딱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식당에 문을 다 닫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사람을 뽑는데 다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기타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폴레가 오늘 4%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치폴레는 뭘 올렸냐면 메뉴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네. 메뉴 가격을 이번에 4%를 올려놨는데 이게 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다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뭐 치폴레에서 벌써 한 달 전에 네 친구를 데려오거나 소개를 하면 보너스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뽑는 거죠. 치폴레 이제 가보시면 계시겠지만 치폴레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고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다고 물론 다 선호도는 다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치폴레 CEO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죄송하다는 얘기하면서 치폴레에 항상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하면 줄을 길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내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줄을 그리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줄이 지금 다시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못 뽑는 거고 그리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메뉴 가격을 4% 올려갔는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이런 데 다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이제 인플레 요인도 되겠지만 그만큼 그거를 경기를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치폴레는 지난주에 폴춘 500에서 사상 처음으로 500대 기업에 선정된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고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선호도를 하면 이런 거를 집에 이제 배달을 시켜주고 거기서 원하는 거를 구매하고 아니면 빌려 입기도 하고 이런 거를 서비스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치픽스가 실적도 좋게 나왔고 올해 이제 어닝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하면서 주가 요즘 오늘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14%가 올라갔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나 이런 기술주 쪽으로 보면 되는 것인데요. 마벨 테크놀로지도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타겟이 요즘 무섭습니다. 여하튼요. UBS에서 중립에서 아예 매수를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210에서 거의 20% 올려놨습니다. 역시 지금 거의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타겟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주목받은 이슈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화당의 몇몇 공화당 원들과 마찰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재구성해야겠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올라왔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시황 판단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